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K리그의 모든 일정들이 다 끝이 났는데요. 승격 팀들 그리고 강등 팀들까지 완전히 2026년의 그림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K리그 시즌의 마침표를 오늘 방송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그 승강 플레이오프 두 경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승강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 제주와 수원의 경기도 제주가 생존을 확정지었고 수원이 승격에 실패를 하면서 끝이 났고 부천이 수원FC를 상대로 또 뒤집기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또 승격을 또 확정을 지은 두 번의 플레이오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끝이었어야 되는데 기후 이슈로 이번 주에 끝이 난 거죠. 이번 주 월요일에. 부천은 이제 3년 만에 K리그 2 팀이 K리그 1을 상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는 업셋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역대 7번째 K리그 2에서 올라가는 팀이 됐으며 동시에 K리그 2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다가 이제 K리그 1으로 올라가는 또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원년 멤버잖아요, 사실 K리그 2에. 아니야, 뭐 부천, 뭐 사라진 팀들도 있죠. 충주, 헌매, 고양도 원년인가? 뭐 이런 팀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아산 무궁화 이런 안산 무궁화 이런 팀들이 있었지만 부천도 결국은 작년 안양에 이어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저런 기록들을 남겼던 플레이오프 두 경기가 끝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승격 팀들, 잔류 팀들 뭐 이런 팀들, 강등 팀들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우리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소준일 캐스터가 정말 공들여서 준비해온 승격 홀을 외쳤는데 잠깐! VAR 좀 보고 하면서 난 너무 놀랬어요, 사실 그때. 야, 아니 저는 너무 시적인 우리 음유시인 소준일이 쫙 읊는데 아직 옆에서 이왕재 캐스터가 아직 안 끝났나요? 이러면서 아니 제가 하는데 막 선수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부천FC 선수들 막 뛰어나오고 감독님들은 막 코치진이랑 얼싸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설태한 주심이 휘슬을 삑삑삑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짓으로 이렇게 들어가래. 그러니까 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VAR을 뒤에 봤는데 이게 규정에는 물론 맞죠. 가능하죠. 틀린 건 아닌데 굳이 왜? 그러니까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리그전이면 골 득실 다득점 이런 거 있으니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끝이잖아요. 그치. 왜 봐요? 전 이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아닌데 독일 분데스리가가 한 재작년쯤까지는 점수 차가 진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져 있으면 추가 시간 아예 안 주고 끝냈어요. 그런 식의 유두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사박의 4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을 끊어주고 싶었나? 진짜.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오심이 나왔으면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개평이 나오네 저기. 그치, 개평 약간 패배자에 대한 조롱 같은 순간 저런 느낌적인 느낌은 다들 약간 좀 비슷했을 거긴 해요, 다들. 그러면서 이제 3대1로 끝나야 했던 경기가 사박이 페널티킥 넣으면서 3대2로 좀 약간 제가 면이 머쓱해지면서 그렇게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음유시인이 되지 못한 경기 이제 쇼츠에서 봤는데 뭐 음유시인 뭐 모르겠고 졸라 춥습니다라고 하시는 건 어느 날이에요? 그게 이제 그 수원이랑 제주랑 승강프로 1차전이었어요. 1차전에 그냥 제가 보러 갔었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때. 아니 체감 온도가 제가 그때 명재원 기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13.2도인가 뭐 그렇대요 영하. 그래갖고 그때 왔던 분들은 이 추춘제 이야기 절대 안 하실걸요. 한국에서 추춘제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조금 하게 만드는 그런. 내복 안 입고 가셨어요 그날? 아니 이게 히트텍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 진짜요? 저는 이 피하 지방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인가? 근데 FA컵 결승전은 또 그날이 푹한 날이어가지고 그날은 또 괜찮았어요. 저는 그날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 이제 엄청 추웠고 그 다음날 막 폭설 오고 이러니까 추춘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12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기상이변들을 우리가 좀 견디면서 해야 되는 게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시사점이 있는 게 저는 그냥 평균 기온이나 이런 것만 놓고 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국보다 더 추운 도시들 많은 미국도 한다고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게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왜냐면 기후에 대한 예측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어떤 한 가지 선을 그리지 않고 무슨 뭐 계절풍 바뀌고 어쩌고 하면서 막 기상 이변 생기고 이런 게 많아서 좀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특히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그 수원 종합운동장은 잔디가 얼어가지고 뭐 딱 봐도 선수들이 너무 딱딱한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게 그냥 중계로만 봐도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추춘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12월 초중순 일정은 다 남부 지역으로 그냥 배치를 해야 되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남부로 해도 춥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하겠지만 근데 저는 뭐 그래요. 전체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결국은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건 맞아요. 그거는 결국 올 건데 이제 J리그처럼 뭐 시설적인 부분에서 인프라 그 링가드도 떠나가면서 우리가 이따 얘기할 링가드 떠나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잔디 밑에 히팅 시스템 깔아야 된다. 그런 것들 이제 준비를 해야죠.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MLS가 이렇게 바꾸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이랑 이적 시장 맞추기 위해서래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것 때문에 리그 시스템을 뜯어고친다는 건 좀 그렇지만 MLS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추춘제를 원래 하고 있었으면 조규성 유럽 진출할 때 독일 갔습니다. 그거 안 맞아가지고 반년 밀리면서 덴마크 간 거잖아요. 전진우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뭐 저희가 이 승강 프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 때문에 추춘제로 좀 빠졌는데 다시 한번 승강 프로 이야기로 좀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 저녁에 축구하는 거는 힘들어요. 힘들지. 그건 절대적이고. 동구장. 동구장을 인프라 있어야 돼요. 김태형 도지사님 만들어 주세요. 동구장 빨리. 있어야 돼요. 네, 저는 동구장 찬성합니다. 빨리 만드세요. 근데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축구 때문이 아니고 종합적인 목표로 동구장 그 뭐 공연도 하고 이런 거 진짜 우리나라 2개쯤 만들어도 다 굴리고 뽕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뭐 K-팝 공연 같은 게 많으니까. 너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시 팀 이야기로 한번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 프로 첫 번째 매치업이었습니다. 제주와 수원 이야기부터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이 제주가 두 번째 경기 역시 수원을 상대로 입장골, 김승섭 선수의 입장골이 나왔고, 또 이기재의 이제 또 퇴장에 이어서 이제 이탈루의 추가골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2대0으로 또 승리를 거뒀던 경기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때 수원 팬분들은 별로 동의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1차전 때 물론 이제 경기를 주도한 건 수원이지만 나는 제주가 전혀 위험하다라고 느끼질 않았다 경기력에서.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변성환 감독은 너무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본 느낌과 이게 완전히 다른가? 킹만해를 시전하셨죠. 근데 2차전에서 그게 더 확연히 벌어진. 그러니까 분명히 제주는 1차전 때 전략적으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일단 결과를 가지고 왔고 2차전에서 이제 제주가 준비한 것들이 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수원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네. 그러면서 1, 2차전 합쳐서 뭐 수원이 골도 못 넣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뭐 그 예측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그러면 두 분은 사실 그 경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2차전을 하기 전에 이 경기 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요. 저는 제주가 뭐 그러니까 두 골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1대0 정도로 이길 것 같다라는 제주가 생각이 이긴다.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수원이 후반기 들어가지고 계속 경기를 팔로우하면요, 진짜 막바지에 오면서 경기력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라핌한테 너무 의존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패턴이 1, 2차전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에 뭐가 없었어요. 그게 결국은 1대0, 2대0 이런 결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자멸에 가깝잖아요. 뭐 PK 퇴장. 근데 이 정도로 그게 여러 번 나올 줄은 몰랐지만 사실 수원 삼성이 시즌 막판으로 오면서 실수, 그냥 미스가 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팀이 완성도가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미스가 늘고 있었어요. 그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원정에서 한 개 정도 나와서 그게 뭐 실점이나 수적 열세로 직결되면 힘들겠다 했는데 한 개가 아니고 다수가 나올 줄까지는 몰랐던 거죠. 네, 사실 저는 또 약간 뿌듯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 승강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 2차전을 하기 전에 쿠플픽으로 이제 그게 진행이 됐었는데 쿠팡 플레이에서 일하는 캐스터들 해설자들 다 이제 예측을 받았거든요. 2대0 찍었습니까? 전 2대1을 찍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주승을 찍은 사람이 저하고 윤자현 캐스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무승부 내지는 수원승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이 드라마에 미치니까 좀 은어로 야마를 자꾸 생각해서 그래. 냉정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중계진 중에서도 기술 감독님들 중에서도 수원 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회식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기 전에 이제 회식을 했었는데, 이제 수원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감독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제주가 이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왜 제주가 이기느냐, 이거 좀 잘못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주요 근거는 좀 경기력을 믿을 수 없다.
않다라는 거였어요. 수비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거 봐, 제주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수원을 나는 제주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수원을 불신했어요. 저도 솔직히.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 아유, 차이가 진짜. 명확했어요 두 팀이. 일단 뭐 삼선 대결에서 이탈로 이창민이 초집중을 하는 제주와 그리고 이제 이규성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가 1차전 못 뛰고 2차전도 이제 65분밖에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중원에서 가장 확실한 키 하나가 빠져버리는 애매해져 버린 수원의 상황. 거기다가 뭐 이제 센터백은 뭐 임채민, 송주훈 선수는 사실 시즌 리그 내내 좀 불안했지만 실수가 좀 있었죠. 특히 올 시즌. 요 두 경기에서는 이제 클래스를 확실히 보여줬죠. 체급자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체급차를 보여준 그런 경기였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전역자 효과, 뭐 전역자 효과가 뭐 K리그 중요한 요인인데 많은 뭐 관계자 많은까지 아니고 꽤 여러 관계자들이 이번에 K리그 1 베스트 11을 못 타서 가장 아쉬운 선수 중에 하나로 김승섭을 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승섭 선수 뽑았거든요. 근데 뭐 미디어보다는 주장단과 감독님들의 생각이 좀 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제주가 연막 작전을 잘 쳤어요. 김승섭 선수가 1차전 때 이제 근육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됐는데 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린 정보가 김승섭 다음날 병원 다녀왔다. 검사 받았다. 근육이 안 좋다더라. 그랬는데 뭐 나오자마자 55초 만에 입장골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주가 전략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경기가 끝이 나고 나서 변소환 감독이 현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뭐 지금 박경훈 단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취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진 사람도 나왔고, 혹은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큰 폭의 변화가 있어야 다음 시즌에 좀 승격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다시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 넘어가기 전에 그냥 이제 따져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수원 삼성과 변성환도 할 만큼 했는데 인천만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인천만 없었다면이 맞는지 한번 따져봤어요. 저 오기 전에 심심해가지고. 근데 승점을 봤습니다. 이제 경기 숫자가 K리그 2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뭐 단순 승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경기당 평균 승점을 봤는데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낸 어떤 경기당 평균 승점이 작년 우승팀 안양보다 높아요. 근데 그 전해 김천, 그 전에 광주, 그 전에 김천, 그 전에 제주보다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년을 통틀어 봤을 때 우승팀 1개는 제낄 수 있지만 4개는 못 제낀다. 결론은 그냥 2위 성적이었다. 지금 끊기고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는데 밖에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끊어지고 소리도 들렸다 안 들렸다 들리시는 한대요. 분들은 제가 유튜브 특성을 아는데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버퍼인가요? 한번 저희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약간 좀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인천하고의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인천이 일종의 페이스메이커가 돼버린. 그쵸, 인천을 쫓아가야 돼 하다 보니까는 압박이 극한의 심했죠. 이제 승점이 나왔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수원의 올해의 여정이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그래서 수원이 K리그 2 챌린지 시절까지 합쳐서 한국 2부 최초로 2위를 했는데 베스트 11 한 명도 못 배출한 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스트 11도 그렇고 뭐 감독상, 네. 영 플레이어 다 그렇잖아요. 그쵸. 지금. 후보에 내가 못 올랐다, 불만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선수들도 한 명도 못 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원 삼성이 결국은 또 다음 시즌까지 다시 한번 남아야 하는 그런. 그렇죠. 제주 팬들이 마지막에 이제 비수를 꽂았죠. 저 그거 봤거든요, 현장에서. 수원 삼수를 제가 직관을 했었는데. 야, 그게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 저는 1차전도 봤고 2차전도 봤는데 1차전 때 이제 좀 그 수원 서포터 속에서 좀 그 공격적인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 노래가 나왔었는데 아마 그거 패송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아마 제주의 서포터분들이 기억을 해놨다가 우리가 이기고 수원이 못 올라오면은 요걸 들어야지 하면서 준비를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원은 절치부심해야죠. 뭐 이러다가 또 내년에 예를 들면 수원 3수에서 M까지 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정말 이번 겨울에는 절치부심해가지고 준하형 행위 돼버리는 건가? 이제는 뭐 내년은 그래도 승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네. 물수능이라고 다들 표현을 하고 뭐 누구는 승격 파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1, 2위 하면은 뭐 다른 거 거치자 그냥 다이렉트 승격하니까 저 커트라인이 낮은 절대 평가라 이거예요. 그거를 수원을 해낼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수원을 꺾고 이제 벼랑 끝에서 살아나면서 이제 다음 시즌도 K리그 1에 남게 됐는데 정말 눈에 띄는
내년에 또 더비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제주와 부천의 더비가 생겼습니다. 이제 부천이 수원 FC를 꺾고 올라왔거든요. 네. 예. 부천이 제가 볼 때는 결국 최후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부천은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1차전 끝나고 나서 다른 방송에서 2차전 예상할 때 네.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정순주, 이명철, 정다워 그리고 그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예. 정말 부끄럽게도 정다워, 이명철, 서호정 전부 다 수원 FC 역전한다. 우리 순주만님 혼자서 부천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정순주가 짬이 있네. 네, 정순주 손바닥 위에요. 뭐 축구 기자니 뭐 해설가니 뭐 다 그래봤자 와 저는 진짜 2차전 여기도 부천이 그냥 갖고 놀았잖아요. 사실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아요. 입장골을 2번이나 터뜨려 버리고 그냥 와 대단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차전도 첫 번째 골이 들어갔었고 저는 가장 놀라웠던 거는 사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갈레고. 8초 만인가요? 네. 갈레고 선수가 골 터뜨린 게 이게 그거는 완전 작전이던데요. 네. 패턴 자체가 요즘에 보면은 그 PSG도 그렇고 경기 시작할 뭐 광주도 이정효 감독 보면 그렇고 시작할 때 첫 패턴을 자체를 이제 롱킥 하나 해가지고 만든 거로 시작하는데 그날 그게 바로 먹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무슨 미식 축구팀처럼 네. 펀트하고 그 자리에서 공 잡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쵸.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들이 잘 먹혀 들어가면서 합계 스코어 4대2로 부천이 수원 FC를 꺾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한 그런 변화가 뭐 코칭 스텝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뭐 이사회 쪽에서 변화도 있고 네. 아무래도 역시 좀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이사회가 열렸고 이사회에서 이제 우린 총사퇴하겠다. 네. 점점점. 그 점점점의 의미는 당신들도 책임져라. 음. 예, 그리고 저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참석했던 이제 최순호 단장이 김은중 감독하고 그 뒤에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최순호 단장이 우리 같이 손잡고 나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다. 왜냐? 결국은 이제 마지막 결정은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이재준 시장 혹은 이재준 시장이 방향을 잡으면 그 밑에 있는 뭐 시체육회라든가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바꾸시죠.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그래도 계약 기간이 임기가 있으니까 뭐 더 가시죠. 이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게 아마 이제 월요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 이용 선수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원 FC가 이 프런트들부터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면서 또 대단히 이례적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우리 이용 선수가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용 선수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뭐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 뭐 올해 끝날 건가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마지막에 진짜 한번 시원하게 팩트를 좀 갈겨줬고 사실 다 알거든요. 수원 FC가 왜냐면은 지난 5년간 K리그 1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살아남는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적인 측면 그리고 구단 내부의 어떤 인적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그는 거의 발전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예. 끝나고 나서도 뭐 이제 훈련장 얘기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콘서트나 혹은 이제 그 수원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콘서트가 열린다거나 다른 행사가 열리면 그냥 수원 FC는 다른 경기장을 찾아가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들 전용 훈련장 하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생각나네요. 좀 예전 얘기인데 수원 FC가 그 뭐 벨기에 대표 출신 뭐 이런 유럽에서 조금 오군지미 오군지미 맞아. 중요한가 3명을 한 시즌에 동시에 영입한 적이 있었는데 똑바로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유명한 선수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몸이 좀 안 좋아서인데 인조잔디 훈련장 인조잔디라서 훈련을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었던 팀인데 그 뒤로 개선 속도도 느렸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를 서호정 기자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막 수원시가 땅값이 비싼데 거기에 어떻게 훈련장 함부로 짓냐 그러는데 그 안양은 어떻게 훈련장 만들었어요. 대구는 뭐 다른 팀들은 다 그래도 10여 년의 역사가 지나고 이러면은 뭐라도 인프라적인 발전을 하나라도 하는데 수원FC는 여전히 선수단이 쓰고 있는 숙소도 경기장 안에 있는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죠. 예전에는 뭐 보일러도 제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겨울에 파카 입고 잤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좀 개선. 그거 말고는 개선된 게 별로 없어요. 예전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지금 아닙니다. 수원 FC. 하십시오. 예. 예전에 인터뷰를 하러 가면은 선수들 인터뷰 기다리면 훈련하고 들어온 선수들 보거든요.
그 초코우유가 비치돼 있었어요. 초코우유 뭔지 아시겠어요? 네, 어떤 초코우유? 근육 회복. 그냥 서울우유 초코우유. 아 그냥 그걸 시중에 파는 선수 숫자만큼 놔요. 네, 200ml인지 네, 350ml인지를. 예, 그 GI 그 글리세린 인덱스가 높은 식품을 운동 후에 즉시 섭취해야 회복이 빠르거든요. 근데 그게 전용 무슨 뭐 에너지 어쩌고 이런 거를 구매를 하지 않고 초코우유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 예,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수원 FC였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댓글에 나왔었는데 150억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위입니다. 예, 제가 오기 전에 그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한 170억 정도. 예, 그 정도의, 물론 이제 예. 수원 FC 같은 경우에 수원 WFC 예산까지도 같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건 또 잘하는 거긴 한데 맞아요. 최초의 클럽 통합을. 네. 그래서 뭐 좀 기왕에 이렇게 강등이 됐으니까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또 K리그 1에서 시민구단으로서 돈을 꽤 많이 쓰는 팀이었었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자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축구 팬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2부나 감독 구하는 팀들 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구라든지 와 김은중 튕겨 나온대. 김은중 우리 갖고 싶다. 다들 이러고 있던데 팬들이. 저희가 데려가도 모셔가도 되겠습니다. 은중이 햄이면 우리 모셔와야지 막 이러면서 막 다들 그러고 있던데. 뭐 감독 이야기는 아마 나중에 또 저희가 또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